네, 감사합니다. 자, 오 대표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학교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그야말로 선생님들과 학생들 이렇게 함께 보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덴마크에서 14시간 거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덴마크와 한국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봤을 때 많은 유사성을 보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디나 크루센입니다. 저는 이 학교의 또 학생이기도 하였는데요. 이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년 전에 저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2002년에 제가 학생으로 1년 동안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발표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요, 130명의 학생을 두고 있습니다. 18세에서 25세 사이에 있어서의 연령대이고요. 저희 학생들과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에 있어서 다양한 지역에서 실제 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그 계층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다양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제 외국 학생과 같은 경우도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도 있고요. 한 20% 정도 됩니다. 한국의 학생들이 오늘 이후로 좀 더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저희 외국 학생들, 국제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어떠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 오기 전에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들으셨지만 저희는 학교가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그리고 좋은 삶을 학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 학교와 같은 경우는 나름에 있어서 철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람직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액티브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철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액티브한 삶에 기반해서 사회에 국가에 조금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액티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요. 학생들과 같은 경우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포츠 학교이니까요. 스포츠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커뮤니티와 관련된 지역사회 활동이 있고요. 개인적인 자아개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스포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전반에 걸친 중요한 가치가 스포츠 활동입니다.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액티브한 삶이다라고 활동적인 삶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가 중요하고요. 학생들이 이제 새롭게 서로 만났을 때 하나의 아이스 브레이커로 스포츠에 대한 활동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도 이렇게 유대를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 스케줄표가 있는데요. 스케줄표 보시게 되면은 한 50% 정도는 스포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짙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시간이요. 자기가 선택한 스포츠 활동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서의 게임들이 있습니다. 보드 게임도 있고요. 그 외에도 실내 운동이라던가 그 외에도 야외 활동들, 다양한 스포츠가 있습니다. 스포츠 수업과 같은 경우는 실제 스포츠를 몸소 하는 것이죠. 스포츠를 즐기고 그리고 또한 스포츠와 관련된 여러 스킬들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시간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전문적인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스포츠와 관련된 스포츠 과학이라던가 스포츠 영향 그리고 또한 스포츠 언론 이런 것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또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같은 경우 계속해서 연습을 함으로써 해당 스포츠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스포츠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축구 스테디움이라던가 여러 공간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스포츠와 관련돼서 조금 접근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미리 우리 좀 상이한 접근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그것이 저희 중요한 역할입니다.
스포츠 외에도 지역사회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연관된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숙사회는요, 24시간 일주일 7일 계속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공부합니다. 네. 학교에서 기숙학교 이렇게 그런데요. 함께 하는 것은 좋은데요. 학교가 조그만 사회가 돼서 학교 외부와는 연계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 사회와 연계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큰 차이는 어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조금 더 탐험할 시간도 많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해도 되는, 그리고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많고, 실패한다고 해서 누군가 나에게 판단의 잣대를 들여대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즐겁게 학습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연계되는 기회도 가지게 됩니다. 저희가 학생들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경험을 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소속감, 유대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적이 이전에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 타인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화된 서구 문화, 덴마크 문화에서 조금 기대하지 않았던 것일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학생들과 같은 경우 조금 더 의미 있는 기여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를 때 아니면 무언가를 변경하고 싶을 때 그것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학생, 신입생을 받게 되면은 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곳은 안전한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새로운 것들을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실패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학생들이 시도하지 못하는데요. 그렇지만은 실수를 해도 괜찮아. 다시 실수를 해도 두 번째 다시 하면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선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깝게 학생들은 서로 지내게 되는데요. 학생들과 서로 가까이 지낸다라는 것은 내 앞에 거울이 놓여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는 몰랐던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 룸메이트와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내다가 그 상대방에 의해서 무언가 아 어떤 속상한 일이 있었을 때 '나는 이런 적이 없었는가.' 하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생활하면서 스스로를 회고해 보고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다라는 것도 의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자신 있는 그대로를 또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나 스스로를 혼자 있을 때는 숨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 학교에 다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침에 함께 이렇게 봐서 예를 들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떤 때는 부모님이 그리워서 슬플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속상할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친구들이 경험하는 것들을 함께 그 감정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면서 감정을 함께 다독이게 되고 또 자신감도 서로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변화를 이끌 수도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사회적인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연계를
교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외의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러한 기회를 주기도 하고 교실에서요. 아니면 또 수업 이후에 저녁에 그런 기회를 가지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이런 유대 관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지역 사회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네, 외국 국제 학생들과 같은 경우 상당히 놀라는 것이 이와 같은 유대감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이 놀라운 부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외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그러한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이런 긴밀한 유대감입니다. The word here is hygge. And everyone just interacts with everyone. That's nice. It's very, very nice. It's very. Um, It's awesome yeah. to be here. The atmosphere is very close and safe. We feel very safe together with all our friends. People are very happy all the time. We are all just all big family. There's always someone to talk with or to laugh with, and there's always a good mood and yeah, a good energy. It's all for sports here, and that's what connects us together and makes us so good friends. Good energy, also friendly. They helping each other so much. And also teacher is so kind and friend is also good. And we all stay together and we're all friends here. It's so nice. It's called fellesskap in Danish. It's really important for everyone here.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은 자아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 학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삶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러한 삶을 만들기 위한 역량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학생들이 스포츠를 할 때요. 이들과 같은 경우 이제 교실에서 빅겔라 리우라고 하는 수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구글 번역기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에 있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덴마크에서 여러분에 있어서의 삶은 이것에 이존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자아를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기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것들을 갖춘다는 것일까? 이러한 어떤 스스로에 있어서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개인 개성이라던가 특징이라던가 사회적인 어떤 사랑이라던가 아니면은 나의 목표라던가 전문성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아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로운 여가 시간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지 교실에서 논의했던 것이 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가 시간에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업가 정신을 한번 실천해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학교 내에서 아니면 학교 밖에서 그런 것들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합니다. 일부 학생들과 같은 경우는 처음에 큰 자신감을 또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학생들과 같은 경우는 이 자유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항상 별도에 있어서의 시간이 있어서 선생님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또 지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 학생들과 같은 경우에 선생님과에 있어서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원래 알고 있던 선생님과의 관계와는 상당히 다르죠. 어떤 시험이라던가 이런 평가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평등한 관계에서 친밀한 대화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떠한 곳에서 이 학생은 편안함을 느끼는가. 그렇지만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어떻게 조금 더 챌린지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은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을 시도해 보겠니? 아니면 조금 더 거기서 나와서 이것을 시도해 보겠니? 하면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 선생님과 같은 경우 학생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한 다음에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외국 학생과 같은 경우 또 하나 놀라는 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자아개발을 이루는가 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학생들이 성취하는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